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업치료와 드라마 속 장애인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이성아입니다. 현대의 치료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정상인이 장애인이 되면 우리가 치료가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치료들이 있냐면 주사, 약, 수술 이런 처치를 받게 되는 치료들이 있죠. 이거를 침습적 치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인이 장애인이 됐을 때 이런 치료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나중에 재활을 위해서는 그 다른 치료가 필요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치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 비침습적 치료로 다른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작업 치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처럼 그 할머니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거나 아이가 벽돌을 쌓고 있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고 있거나 마사지나 그 치료를 받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바로 비침습적 치료라고 합니다. 즉 몸에 인체를 수술이나 아니면 침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엄마는 위대하다. 혹시 장애인 그 패럴림픽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애인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이도현 선수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엄마입니다. 이분은 바이애슬론 여자 6km의 좌식에서 출전을 했는데요. 4번을 쓰러지고도 기권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서 완주를 하였습니다. 이도현 선수는 경기 중 코치님이 포기를 권유하였으나 난 절대 기권할 수 없었다. 절대로 경기 도중 레이스를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평창 패럴림픽이 끝난 뒤 2020 베이징 하계 패럴림픽 출전을 위해서 핸드사이클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장애인 국가대표입니다. 즉 장애인이 되었어요. 이분이 장애인이 되었지만 운동을 했습니다. 즉 두잉, 운동을 하다에 두잉이라고 써 있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장애인이 되었지만 운동을 해서 국가대표, 장애인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도현 선수는 1991년 건물에서 추락해서 하반신 척수 장애인이 됐어요. 세 딸에게 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40살에 탁구와 육상을 거쳐 운동을 했습니다. 놀라운 열정으로 2016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은메달을 획득했는데요. 2018년 23명이 크로스 컨트리를 하는 여자 5km 좌식 경기에서도 15위를 했습니다. 15위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장애인이면서도 무언가를 해서 운동이라는 두잉을 해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 혹시 이수근 씨 아시죠? 이수근 씨의 둘째 아들은 미숙아로 내성마비아로 태어났습니다. 이수근 씨는 아내가 둘째를 임신한 뒤부터 임신 중독증으로 신장에 무리가 오면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래서 둘째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났고 둘째 아이는 내성마비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즉 이수근 씨의 둘째 아이는 미숙아로 내성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이 된 아이가 재활치료를 하게 되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나의 외사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행을 아버지와 형님과 함께 가는 이 사진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한 예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패럴림픽에서 장애인 자원봉사자 권현우라시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특별하지만 평범하신 분입니다. 보통 패럴림픽이라 하면 정상인과 다르게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건강하신 분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 선천적 내성마비로 지금 현재 나이 24살이십니다. 그러나 장애인 봉사자가 되어서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기사에 옆에 우리의 김연아 선수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것들이 있죠. 전동 휠체어를 탔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중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자원봉사자가 돼서 패럴림픽 빛나는 숨은 주인공으로 매스미디어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침습적 치료의 하나가 사회복지, 의료, 작업치료, 보조기, 간호, 가족, 사회경제적인 거, 물리치료,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순천향대 작업치료학과 교수로 작업치료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치료는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학생이니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수학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과 학생이 되죠. 학생이 놀면 노는 학생이 되죠. 학생이 자면 자는 학생이 됩니다. 별로 안 좋죠. 자,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우등생이 됩니다. 학생이 지각을 하게 되면 벌점 받는 학생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강의를 했더니 벌점 같은 것들을 이제 안 주고 그냥 기록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작업치료는 손상이나 질병, 질환, 장애 혹은 장애 위험을 지닌 환자들에게 일상생활의 활동들을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입니다.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치료적 활동, 그걸 저희가 작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이 작업 치료를 통해서 환자들은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혹시 여러분 내 딸 꽃님아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지요? 이게 KBS에서 했는데 이름이 양꽃님인 재활병원의 작업치료사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양꽃님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경력 2년차 초보고 언젠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치료사였습니다. 그래서 내 딸 꽃님이에서는 이렇게 작업치료실에서 활동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팀 회의를 하는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과 그다음에 같이 있는 동료 치료사와 함께 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그 기관 센터와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외상후 증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역할을 환자 역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자에게 인지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한 인지 치료를 작업치료사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떤 것이 동그라미냐면 먼저 있는 화면에 어떤 그림, 이 네 가지 중에 그림 하나를 보여주고 3초 후에 뒤에 1, 2, 3, 4 네 가지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밑에 있는 버튼으로 자기가 먼저 봤던 그림을 맞추면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즉 기억과 관련된 인지 능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환자와 함께 테이블탑 치료적 활동을 하는 작업치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저희가 작업치료에서 굉장히 많이 치료하는 환자군이 치매입니다. 이 치매는 원인이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흡연과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를 가지면 증상으로 기억장애, 진압력장애, 사고 판단, 수행기능장애, 배회 우울, 환각과 망상이라는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굉장히 치료하기 어렵고 퇴행성 질환으로 가족과 사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현재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치료는 이 치매에 대해서 평가와 작업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신경학적 평가 및 심리평가를 실시하고 인지증진치료, 일상생활 재활 프로그램, 정신행동 접근, 활동치료 등을 하게 됩니다. 기사에서도 보면 다양한 종류의 치매의 초기 진단을 통해 맞는 치료와 예방접법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치매 환자가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중증의 치매 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치매 환자가 되더라도 처음에는 초기 경도 치매에서 점점 증상이 나빠지면서 악성 고도 중증으로 가게 됩니다. 뇌 기능이 손상되면 이전 인지 기능 전반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데 이런 치매는 개인적인 질환이 아니고 사회적인 질환이 되고 그다음에 기억력 감퇴에 대해서 인지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드라마에 나오는 콩고르기 활동입니다. 여러분 왜 콩고르기 활동을 치매 환자한테 젓가락을 써서 할까요? 즉 손을 써서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젓가락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손의 사용을 이분들이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손의 섬세한 운동 능력을 증진시키면서 까만 콩과 하얀색 콩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지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범주를 나눈다라고 하는 카테고랄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요양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환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성마비란 미성숙한 뇌에 출생 시 또는 출생 후 여러 원인 인자에 의해 비진행성 병변이나 손상이 발생하여 임상적 운동과 자세의 장애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이수근 씨는 그 매체에 나와서 본인 둘째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른손과 오른발의 후유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재활 훈련이나 치료를 계속 실시하고 있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나의 외사친에서 이수근 씨는 아들을 공개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게 화면상에서 볼 때는 뇌성마비구나. 아프겠네라는 생각이 안 드시죠? 네, 재활치료의 효과입니다. 그 작업치료의 효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혹시 CBS 수호천사 강직성 뇌성마비 이다은 양 사연이 나온 것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이다은 양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출생 과정에 문제가 생겨 산소가 부족한 채로 태어나 즉 뇌성마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한 번도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누워 있습니다. 치료를 한 것과 치료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작업치료는 이런 뇌성마비 아이를 위해서 아동의 운동, 인지기능 발달을 위해 개별치료 혹은 그룹 치료를 통해 치료를 합니다. 정말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하면 생각나는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해리성 정체감 장애란 다중인격 장애라고 하고 한 사람 안에 둘 이상의 각기 다른 정체감을 지닌 인격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킬미 힐미에서 지성 씨가 연기한 그 해리성 정체감 장애 다중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분은 차도현, 신세기, 페리박 해서 7개의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7개 이상이라고도 하죠. 이 원인으로는 성장 시기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과거력을 가지고 있고 외상 경험이 있거나 질환 발생에 대한 개인적인 취약성, 환경적 요소, 외부 지원 기능에 부재가 있을 경우 해리성 장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작업 치료는 이때 평가와 작업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러 인격 간의 통합 아니면 어떤 해리성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이분이 해야 하는 역할, 활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평가를 하고 치료에 참여하게 됩니다. 심리치료, 환자와 치료사의 치료적 관계 형성,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과거의 외상 경험을 드러내고 정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통해서 인격들 간의 원활한 협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정신질환에서 작업치료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일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작업치료는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손상이나 질병, 질환, 장애 혹은 장애 위험을 지닌 환자들에게 일상생활의 활동들을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로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치료적 활동, 즉 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이 치료를 통해서 환자는 삶의 질과 만족도 그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작업치료의 역사는 6.25 한국전쟁과 함께 시작되고 1952년 부산 정량원에서 한국재활치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작업치료는 현재 대학 및 많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79년 4년제 작업치료학 전공의 정규과정이 신설되었고 현재 62개입니다. 62개 대학에서 매년 1,800명 정도의 작업치료 학생이 모집되고 약 2만 명 이상의 작업치료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향대학교는 작업치료학과를 2008년 개설했고 평균 90% 이상 국시 합격률과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화면은 작업치료사 협회 홈페이지 사진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협회 홈페이지에서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시면 작업치료에 대해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이나 아니면 직무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작업치료학 공부는 작업치료 기초학문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부생리학, 신경해부 및 신경과학, 기능해부학 이러한 작업치료 기초학문을 통해서 작업치료 지원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발달, 심리학, 활동분석, 보건학, 연구방법, 질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원학문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작업치료 전공으로 질환별 작업치료, 일상생활, 보조도구, 기타 평가 관련된 내용, 치료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작업치료를 나와서 도대체 무엇을 하나요? 라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데 취업 후 진로를 확인하면 병원, 복지관, 요양원, 데이케어센터, 아동발달센터, 보건소 및 안심센터, 보호감호소, 특수학교, 대학교, 장애인고육촉진공단, 재활 및 보건 관련 공무원으로 진로 및 취업하게 되어 있고 순천향대 작업치료학과는 약 200명의 졸업생 중 20% 정도 되는 30에서 40명 정도가 지금 공무원으로 보건직 공무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놀라고 있는 정도인데 굉장히 학생들 선배님들이 지금 순천향대 졸업을 한 졸업생들이 진로를 굉장히 멋있게 가져가고 있고 앞으로 작업치료학과는 해외 취업 및 해외 진출을 통해서 여러분의 글로벌한 꿈과 희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작업치료사에 대해서 전망을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냐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향후 10년간 늘어나는 일자리와 줄어드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저는 10년 후에 줄어들어서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는 작업치료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10년간 늘어나는 일자리에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보건의료의 작업치료사라고 나와 있는 곳이 보이시죠? 자, 간병인, 간호사, 수의사 이런 여러 직종 중에서 작업치료사가 향후 10년간 늘어나는 일자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치료사 전망이 밝을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고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혹시 잘못 땄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국고용정보원에 들어가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작업치료와 관련된 장애인 이야기를 매체를 통해서 신문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아니면 기타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작업치료를 제가 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묻는 질문이 첫 번째가 작업치료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설명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업치료를 드라마 매체에서 나오는 익숙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본 기사나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 컨텐츠를 만들 기획 의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아입니다. 네.